그때 내가 왜 말 못했는지 지금 말해도 늦었을까요? 입술이 거의 얼어붙은 사람처럼 이지혁은 속으로 그런 말을 삼키고 있었는데요. 말로 꺼내기엔 너무 늦었고 아무 말도 안 하기엔 너무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지혁을 바라보며 차갑게 숨을 고르기만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다시 꺼내면 그 기억 속에 갇혀버릴까 두려운 사람처럼요. 지은호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말 못했던 이유, 이제 듣는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목소리 끝엔 아주 작은 떨림이 있었는데요. 그 떨림을 지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문장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때 말하지 못했던 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이었어요. 지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욕심이라는 단어가 의외였거든요. 지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입을 열었다면 나는 은호를 붙잡았을 거고 은호는 내 삶에 들어왔겠지. 그리고 그건 내 세상이 무너지는 건 상관없었는데 내 세상까지 흔들릴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지혁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선배라는 이름 뒤에 숨고 있었어요. 좋아한다고 말하면 내 삶이 아니라 내 미래를 바꿔버릴까봐. 내 선택이 되는 게 너무 버거웠어요. 지은호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변명인지 진심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박성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줄. 너 지금 말한다고 시간이 되돌아가진 않아. 지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성재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한 선택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감정이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지혁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사람. 지은호는 조용히 연필을 굴렸습니다. 책상 위에서 딱딱 울리는 작은 소리만이 감정을 대신하고 있었는데요. 선배가 그때 그런 생각하고 있었단 거 왜 지금 말해요? 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땐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고 지금 말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잠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픈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근데요, 지혁 씨, 결과는 똑같잖아요.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서로에게 용기 내기엔 너무 늦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혁은 마음이 살짝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눈을 들었습니다. 늦었다고 말해도요, 저는 계속 말할 거예요. 안 말했던 시간보다 지금 말할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들고 일어났죠. 오늘은 그만 가요. 더 들어보면 내가 흔들릴까봐. 그 말은 의도치 않은 고백이었는데요. 지혁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안 돼요. 난 다시 무너지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무너지면 제가 잡을게요. 지은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 지금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흔들리는 어깨를 남기고요. 그날 밤 박성재는 본사 회의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마음은 다시 자신이 아닌 곳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그의 눈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 다들 용기 내는 건데? 그리고 다음 날 뜻밖의 인물이 은호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혁의 어머니 김다정이었는데요. 지은호 씨, 잠깐 시간 좀 괜찮을까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지은호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아니라 현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실이 감정보다 더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말 못했던 이유는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뒤늦은 진심으로, 누구는 후회로, 누구는 새로운 선택을 향해. 서로를 피했던 10년의 시간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하루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조용히 그 모든 시작점이었던 그날의 진심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먼저 무너지고 누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될지 아직 누구도 모르는 상태로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지혁도 지은호도 성재도 그때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는 모두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끝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시작의 떨림이었는데요. 다시 무너질지, 다시 이어질지, 이제는 말해야만 알 수 있는 시기였던 겁니다. 그때 말 못했던 이유는 그렇게 낡아버린 기억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감정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은호가 문을 나선 뒤 남겨진 공간에는 아주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말은 끝났는데 사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순간이었죠. 지혁은 빈 의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는데요. 그 숨결 속엔 말하지 못한 문장들이 잔뜩 묻혀 있었습니다. 지은호, 정말 늦은 걸까? 아니면 너무 빨리 포기하려는 걸까?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집에 돌아갔습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김다정이 눈빛으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표정이 좀 다르네. 지혁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알겠죠? 엄마는. 김다정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사람 마음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사람은 표정이 꼭 그래요. 말하고 나면 조금 후련한 듯, 근데 더 불안한 듯. 지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맞더라고요. 김다정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 은호 씨 뭐라고 했니?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너무 늦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지혁의 눈은 아주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손을 뻗어 아들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늦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더 기다린 거예요. 진짜 늦은 사람은 말도 안 해요. 지혁은 그 말이 가슴에 부딪히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때문에 더 무서워졌습니다. 정말 내가 다시 다가가도 되는 걸까? 다음 날 지은호는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요. 책상 앞에 서자마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유일하게 울리면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이름이었죠. 박성재.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밥 먹었어? 오늘 점심 같이 먹자. 내 시간에 맞출게. 예전엔 당연하게 느껴졌던 배려가 지금은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짧게 답했습니다. 미팅이 있어서 어렵겠어요. 다음에요. 성재는 바로 답했습니다. 알겠어. 기다릴게. 다음은 꼭. 그 문장. 기다릴게. 그 말이 지혁의 목소리로도 들리는 건 왜일까요? 지은호는 그 생각이 스스로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과거야. 다시 생각하는 게 바보 같은 거지. 하지만 그 바보 같은 생각을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업무가 끝날 즈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김다정이었습니다. 사무실 공기는 순간 정지한 것 같았죠. 지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김다정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차 한 잔 생각났어요. 같이 마실래요? 자연스럽고 조용한 문장이었지만 지은호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자리가 가벼울 리 없었으니까요. 카페에 앉자 김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참 고맙더라. 지혁을 사람이 되게 해준 아이거든. 그 말에 지은호는 순간 숨을 놓쳤습니다. 부담도 죄책감도 미안함도 같이 밀려왔죠. 근데요 어머니, 지혁씨. 그때 말 못했던 이유가 있었대요.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나도 알고 있었어. 근데 은호야, 그때 내 마음도 나는 알고 싶었어. 지혁이 못 말했던 이유 말고 너는 왜 그 사람을 떠났는지. 지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너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내 마음을 외면하는 걸 보고. 그냥 무너졌어요. 김다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요, 버려져 본 적 있는 사람만 누군가를 진짜 붙잡을 용기가 생긴대. 내가 떠난 게 아니었어. 그땐 내가 버림받은 거였어. 그 말에 지은호는 목끝이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지금 이 감정도 그때 그 감정도 모두 지워지지 않았다는 걸요. 그 시각 박성재는 본사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료보다 창밖을 더 자주 봤습니다. 불안. 그건 성공을 잡아본 사람에게 가장 잔혹한 감정이었죠. 그때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지혁씨가 임직원 중간점검 보고서 직접 정리해서 보내왔습니다. 성재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하네. 보내줘.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지혁이 다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도 지혁 쪽으로 마음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성재 마음을 조금씩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본사 전체에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임원 구조조정 검토 회의 예정. 사람들은 술렁였죠. 특히 성재 주변이 가장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권력 싸움의 예고였고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밀려날 순간이 다가온 거였습니다. 고성희는 회의실에서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지. 그 말의 끝에 담긴 이름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말을 들은 박성재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미세하게 눈을 감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고성희는 멈췄습니다. 뭐라고? 성재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막을 겁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넌 아직 그 감정 때문에 판단이 흐려졌구나. 성재는 잠시 웃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지키고 싶은 건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 고성희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성재가 지역을 지키려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정도 단순한 경쟁도 아닌 복잡하고 깊고 아픈 마음이었죠. 밤 사무실 옥상. 지역이 혼자 서 있었는데요.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나타났습니다. 둘은 말없이 바람을 맞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하지만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지역은 휘청하는 마음을 붙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닌 사람을 선택해도 내가 미워지지 않았으면 했어요. 지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난 선배를 미워했어요. 지역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움도 내 마음이었다는 게 그때는 너무 고마웠어요. 잠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둘의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지역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이유. 정말 늦었을까요? 지은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몰라요. 근데 무너질까봐 무서워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무너질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잡아줄지 말지는 그때 결정해요. 그 순간 지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감정은 끝난 게 아니라 그저 숨겨져 있었을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둘 사이에 있던 상처는 지금 조금씩 아주 천천히 새살이 돋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지은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 박성재. 잠깐 나올 수 있어? 할 얘기 있어.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지은호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과거와 미래, 후회와 기대, 상처와 선택 사이에서 또다시 기로에 서는 순간이었죠. 핸드폰 화면이 전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지은호의 눈도 흔들렸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전화 화면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만 보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 문장이 과거와의 마지막 인사인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인지 아직 누구도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때 말 못했던 이유가 이제는 서로를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말하지 못했던 날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날들로 바뀌고 있었고 흔들리는 마음들은 점점 하나의 방향으로 조용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무너질 수도 있는 사랑. 하지만 이번엔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떤 과거보다 더 진짜였죠. 지은호가 지금은 아니에요라고 답장을 보낸 순간 휴대폰 화면은 어둠 속으로 조용히 꺼져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도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벽을 세우고 선을 긋고 아무 일 없는 척 견뎌왔던 감정들이 그 짧은 문장 하나 때문에 다시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지은호는 소파에 앉아 거실 불빛만 켜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면 늘 사람 마음이 조금 약해진다고 하죠. 불빛이 반짝이는 창들은 누군가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 속엔 분명히 자신과 닮은 마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괜히 작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지역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아직도 옥상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자신이 싫기도 하고 그런 자신조차 인정해버리는 순간이기도 했죠. 무심코 책상 위에 놓인 졸업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호, 지혁, 성재. 세 사람 모두 해맑게 웃던 날.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웃었는데요. 아무리 멀어져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감정들이 그때 이미 시작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 지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졸업하면 나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내가 길 만들어 놓을게. 그때는 장난처럼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보고 있었던 거겠죠. 지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말하지 못한 이유. 말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기대하게 될까봐.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다음날 아침이 밝고 본사 게시판엔 임원 구조조정 회의 소식이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 속삭임이 가득 찼죠. 지혁은 차분한 표정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의실 앞에서 성재와 마주쳤습니다. 둘은 잠시 눈을 마주쳤고 오래 쌓여있던 감정들이 그 짧은 시선에 섞여 지나갔습니다. 회의 같이 들어가죠. 지혁이 말했고 성재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먼저 들어갔을지도 모르죠. 지금은 어색한 동료 같기도 하고 오래된 친구 같기도 하고 서로 감정이 걸린 두 남자 같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고성희는 단호했습니다. 성과와 효율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헤집었고 그 시선은 결국 지혁에게 닿았습니다. 능력을 증명한 사람만 남깁니다. 자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분위기는 얼어붙었는데 그때 성재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혁은 남겨야 합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성재의 말. 지혁이 나가야 한다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정면으로 마주한 성재의 눈빛엔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이 얼어붙고 분위기는 극도로 팽팽해졌습니다. 그 시각 지은호는 회사에서 바쁘게 미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죠. 대표실 인테리어 담당이 변경되었다고. 그리고 그 이름은 박성재였습니다. 도망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고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성재는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담담함 속에 무언가 쌓여 있었죠. 격식을 갖춘 채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성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거리둬야 해? 일이니까요. 우린 일만 한 적 없어. 지은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려 했고 조용히 거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성재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아직 포기 안 했어. 그 말이 가슴을 찌르듯 흔들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도,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도, 누군가를 잃기 싫은 마음도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같은 밤 지혁은 옥상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주는 감정은 참 묘했죠. 기다린다는 걸 인정하는 자리이기도, 잃어버린 용기를 되찾는 자리이기도 했으니까요. 문소리가 났고 지은호가 나타났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바람을 맞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많은 말을 주고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때 말 못한 이유 있어요. 뭔데요? 내가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나는 선배 없는 세상 못 살 것 같아서. 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내가 먼저 무너지고 기다릴게요. 당신이 잡든 안 잡든. 지은호의 눈물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 같았습니다. 잡지 않은 손. 하지만 돌아서지도 않은 어깨. 조금만 기다려줘요. 기다릴게요. 도망 안 가요. 그날 밤 박성재는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혁 너라도 잘해라. 그리고 고백처럼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난 아직 안 끝났다. 집에서는 김다정과 이상철이 이야기하고 있었죠. 사람이 사랑하면 달라지는 거지. 당신도 그랬어요? 나 지금도 그래. 그 말에 김다정은 미묘하게 눈이 젖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놓치지 마라. 이번엔. 지은호는 침대에 눕기 전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결론을 조용히 적었습니다. 그때 못 말한 이유는 두려움이었다. 지금 못 말하는 이유는 믿어보고 싶어서. 문장이 저장되는 아주 조용한 소리. 그건 새벽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작고 확실한 감정의 떨림이었습니다. 누구도 아직 결론에 닿지 않았지만 이제 누구도 도망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지금은 서로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지은호가 마지막 문장을 저장하고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을 때 방 안엔 작은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 떨리지? 왜 이렇게 겁이 날까? 마음이 통했던 사람과 다시 마주하는 건 설렘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무서운 일이기도 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감정 없으면 그냥 편할 텐데. 근데 편해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분명 있었죠. 베개를 껴안고 몸을 조금 웅크렸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척 지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역이 다가와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이 멈춰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오늘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죠. 그렇게 몇 분, 아니 몇십 분이 흘렀을까. 휴대폰을 다시 켜보고 싶은 욕구가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그건 그 순간 자신이 무너진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오늘만큼은 자꾸 도망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을 쉽사리 찾아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으니 어렴풋이 지역의 표정이 떠올랐고 그 얼굴은 예전보다 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진심이었고요. 그 새벽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 작은 문장을 새겼습니다. 괜찮아. 나도 변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지역은 유난히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내려두고 컴퓨터 화면을 켰지만 사실 집중이 좀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누르다 멈추고 화면만 멍하게 바라보다가 간신히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심리전이었죠.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누가 먼저 물러나느냐. 하지만 이번엔 무조건 지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매일 알람 소리가 떴습니다. 박성재 오전 자료 미팅 있다. 준비해라. 짧았지만 그 문장엔 담담함 대신 묘한 긴장이 묻혀 있었습니다. 성재와 자신 사이에서 언젠가 다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지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요. 종이 뭉치를 정리하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어젯밤 지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 말 자체가 이미 흔들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지역에겐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웃음 아닌 거의 숨 같은 미소가 입가에 아주 작게 흘렀습니다. 오전 미팅이 끝나고 지역이 휴게 공간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은호였습니다. 아침 햇빛이 그녀 머리카락 사이로 비쳐 예전처럼 따뜻해 보였습니다. 출근했네요. 지은호가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말투는 평소처럼 덤덤했지만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네. 일찍 왔어요. 지역은 감추려 했지만 굳이 숨기지 않는 묘한 미소가 있었죠. 둘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전엔 참 자연스러웠던 공백인데 지금은 그 공백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이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죠. 오늘 점심은 혼자 드세요? 지은호가 아주 느리게 물었습니다. 지역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가진 무게를 알았기 때문이죠. 아니요. 누가 불러주면 같이 먹어요. 지역이 그렇게 말하자 지은호가 웃듯 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같이 먹어요. 짧았지만 그 한 문장은 지난 시간들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섣불리 담지 않은 그냥 아주 단순한 제안. 하지만 그 단순함이 너무 오래 기다린 문장이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고마워요. 마주 보지 않고 말해도 둘 다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시작되는 작은 서랍을 여는 것 같다는 걸요. 점심시간이 되었고 둘은 조용한 곳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가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번은 눈이 마주치자 둘 다 동시에 피식 웃었습니다. 왜 웃는지도 모르겠지만 서로 마음이 비슷하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혁 씨, 저 아직 다 정리된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도망치고 싶진 않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지혁은 급하게 붙잡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는 더더욱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붙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 실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배는 지금 뭐가 제일 무서워요? 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잃는 것보다 무서운 건 다시 내 앞에서 도망치는 제 모습이에요. 그 말에 지은호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누가 누구에게 상처 준 건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닿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공백을 천천히 채워가는 중이었죠. 그 시간 성재는 회의실 안에서 보고서를 뒤적이다 손을 멈췄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풍경을 바라보았는데 그 표정은 예전과 달리 복잡했습니다. 무너진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경쟁하려는 것도 아닌 상태. 그냥 있는 그대로 감정을 느끼고 있는 모습. 이렇게 애매한 감정도 있네. 성재는 스스로에게 웃었습니다. 도망치지도 않고 잡으려 억지 부리지도 않는 마음. 사람이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가장 어른이 되는 시점이 바로 이런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히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점심 드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커피만. 비서는 나가며 문을 닫았고 성재는 잠시 혼잣말했습니다. 지혁, 내가 행복하면 내 감정도 언젠가는 자리를 찾겠지. 이건 경쟁에서 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한 발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결국 더 강해지는 법이죠. 다시 오후 사무실로 돌아온 지혁은 일에 집중해보려 했지만 생각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감정만이 아니라 책임, 회사, 미래의 자리, 모든 것을 단단하게 가져가는 것. 그래야 지은호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은 조용히 힘이 되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손이 어느 순간 안정되었고 표정도 단단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젠 사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 자리 지키며 사랑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무렵 지은호가 조용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은 말없이 걸어 나왔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혁이 물었습니다. 오늘 집까지 데려다 줘도 돼요? 지은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등이 가끔 스쳤고 그 스침이 심장을 괜히 쿵 울리게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색한 침묵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공기가 익숙했고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혁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내일도 볼 수 있죠? 네. 그럼 괜찮아요. 그리고 살짝 웃었습니다. 지은호도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지금 이 거리면 괜찮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지은호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 미쳤나 나. 근데 미치게 좋았죠. 부정할 수 없이 좋았죠. 그 시각 지강호는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놓고 누나 이름을 띄웠다가 다시 끄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이번엔 제발 아프지 마. 과거 잘못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누나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근데 이번엔 그게 나쁜 흔들림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형, 제발 이번엔 제대로 해요. 그 말은 허공에 사라졌지만 마음속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한 사람과 한 감정과 한 선택을 조용히 마주한 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약해졌고 누군가는 다짐했고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밤은 아주 조용한데도 너무 벅찬 밤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이제는 천천히 말이 되고 피할 수 없었던 진심이 이제는 천천히 용기가 되고
붙잡지 못했던 손이 이제는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때 말 못했던 이유가 지금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는 것. 다음 날 세 사람의 하루는 또다시 이어질 겁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이전보다 솔직하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망치지 않는 사랑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기는 평소와 같았지만 지은호의 마음속은 여전히 잔물결이 번져 있는 것처럼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한층 차분한 감정이었고 그 차분함 속에서 아주 작은 설렘과 무서움이 동시에 붙어 있었죠.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혹시 기대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건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대라는 건 마음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회사 입구를 지나는데 직원들이 인사를 했고 그 인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지은호에겐 오늘따라 유난히 현실 같았습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 어제의 감정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자리로 돌아와 앉자마자 메일창이 열렸습니다. 새벽에 지역이 보낸 자료 협력 요청 메일이 하나 있었는데 내용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오늘 일정 공유 드립니다.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딱 그 정도.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은 문장이었는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감정을 길게 느리지 않은, 그렇지만 서로 알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키보드를 천천히 눌러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후 미팅 때 뵐게요. 단순한 문장이었죠. 그런데 그 단순함 속에서 스스로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평범하게 썼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팀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상적인 소음이 섞여왔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이상하게 포근하게 들렸습니다. 사람이 다시 숨을 쉬게 되면 주변 소리가 달라진다고 하죠. 그런 변화였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는데 팀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오늘 본사 이사님도 오신대요. 순간 지은호는 그 말 속에 담긴 이름이 누군지 직감했습니다. 이사. 박성재. 곧장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하죠.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긴장이 스쳤습니다. 지역과 다시 가까워지려는 순간 성재는 여전히 곁에 있었고 그의 존재는 미안함 없이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일깨우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본사와의 협의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지역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고 뒤이어 박성재도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눈빛이 스치지 않는 시간이 잠깐 흘렀죠. 공기가 살짝 눌려있는 느낌. 말을 안 해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회의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의견도 부드럽게 오갔고 필요 이상으로 부딪히는 기류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어색했습니다. 친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아직 말하지 않은 감정이 많아서 조용한 침묵이 생기는 분위기. 회의가 끝난 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성재가 지역을 한번 보았고 지역도 조용히 시선을 맞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짧은 눈빛 속에 오랜 세월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쟁과 우정, 질투와 포기, 인정과 아픔이 얽힌 복잡한 감정. 그리고 지은호도 그걸 느꼈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도 없는 구조. 다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하는 사람들. 회의실에서 나와 사무실 복도를 걸을 때 지역이 옆에서 말을 건넸습니다. 점심은 약속 있어요? 아니요. 그럼 같이 먹을래요? 네. 아주 간단한 대화. 그런데 그 간단함이 둘에게는 가장 큰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둘이 식당에 나란히 앉았을 때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 가끔 테이블 위로 넘어오는 따뜻한 김 앞치마 정리하는 소리, 그런 모든 사소한 움직임이 이상하게 편안했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순간은 대부분 조용합니다.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순간들 속에서 생겨나는 거니까요. 식사 도중 지역이 가만히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글쎄요. 버티면서 고민하면서
또 버티면서. 그럼 잘 지내는 거네요. 그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럼요.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도 잘 지내는 거죠. 그 말에 지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 사랑도 사람도 결국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단단해질수록 버티는 마음이 더 중요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때 지혁이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무 설명 없이 한 그 말. 그 말은 미안함도 있었고 고마움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 잠시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저도요. 둘은 그 짧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하늘건설 쪽에서도 변화가 있다던데. 이 사진 바뀔 수도 있대. 요즘 분위기 심상치 않네. 말들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그 말들은 어느새 지혁과 성재에게도 영향을 끼칠 이야기였습니다. 회사라는 현실이 사랑보다 더 움직임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따라가는 대신 현실이 끌어당겨버리는 시간. 그리고 오후 박성재가 따로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둘만 마주 앉았고 조용히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성재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메시지 답장 봤어. 미안해요. 미안할 일은 아니지. 나도 다 알아. 내가 어떤 마음인지.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이해에 가까웠습니다. 지친 사람이 마지막으로 건네는 성숙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도 바보 같았던 것 같아. 잡을 수 있다고 착각했지. 아니,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지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성재는 피곤한 듯 웃으면서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편하다. 정말이요? 응. 솔직해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근데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 말이 주는 울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사랑을 붙잡는 것도 용기지만 놓아주는 것도 용기라는 걸 성재는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행복하면 됐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그 말에 지은호의 눈가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그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아서. 대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마워요. 나도 고맙다. 성재는 그렇게 자리를 털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은호는 아주 작게 어깨를 내렸습니다. 긴장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그 대화가 끝나자마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이지혁. 퇴근길 잠깐 같이 걷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밀어내도 다시 오는 게 있고 놓아주려고 해도 손에 남는 게 있다는 걸. 퇴근 후 두 사람은 회사 앞에서 만났습니다. 특별히 할 말이 있던 건 아닙니다. 그저 함께 걷고 싶었던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이 있는 시간. 가로등 불빛이 길을 따라 이어지고 바람이 천천히 스쳐 지나가는 길. 지혁이 가볍게 말을 걸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조금.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선배도요. 나도. 두 사람은 그렇게 천천히 걸었습니다. 과거를 후회로만 기억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었고 다가오는 감정을 겁내지 않고 마주하는 중이었습니다. 벤치 하나가 눈에 들어와 잠시 앉았습니다. 아주 작은 표정의 변화, 아주 느린 숨소리, 떨림이 가라앉아가는 감정. 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 씨. 네.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저도요. 아주 작은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이 있었기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집 앞까지 걸어갔을 때 둘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서로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천천히 만들어지는 게 좋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어차피 도착할 감정이니까요. 잘 들어가요. 네. 좋은 밤 보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지은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혁도 그 웃음의 대답처럼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둘 다 알았습니다. 내일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걸.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다음 날 아침 지강호는 몰래 누나 집 앞에 왔습니다. 누나가 출근하는 걸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웃네.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누나 뒷모습에 기도하듯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행복해. 지혁도 회사에서 창밖을 보며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덜 두렵다는 걸. 그건 누군가 마음에 자리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성재는 다른 층에서 문을 닫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잃은 게 아니라 놓은 거였습니다. 자신도 이제 다른 길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된 것이었죠. 사랑은 누가 갖는지가 아니라 누가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김다정은 부엌에서 차를 따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 조금 달라졌죠? 사람이 멈추지 않고 살아있다는 뜻이지. 네.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아이가 선택한 사람이잖아. 그 대화 속엔 진심 어린 응원이 있었고 그 응원은 멀리 흩어져 어느 옥상과 어느 테이블과 어느 심장에 다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늘이 진한 보랏빛으로 물들 때 지은호는 문득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새 메모를 적었습니다. 사랑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용기의 반복. 저장 버튼을 누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득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돌아오는 것이고 천천히 쌓이는 것이라는 걸. 그날 밤 창밖 바람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고 세 사람의 마음에도 각자의 바람이 스쳤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사랑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사랑을 놓아주었고 누군가는 사랑을 응원하고 있었고 모두가 그 자리에서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배우는 거니까요. 그때 말 못했던 이유가 이제는 서로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고 그 힘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커지며 다시 서로를 향해 걷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 그 다음 며칠 동안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긴장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두려움이 조금씩 옅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이전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날들이었죠. 회사 복도에서 스치면 자연스레 눈이 마주쳤고 카페 앞에서 우연히 만나면 아무렇지 않게 함께 걸어가고 탕비실에서 커피를 붓다 잔이 부딪히면 둘 다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말이 크게 필요 없었습니다. 예전의 익숙함이 서서히 돌아오는 대신 새로 쌓이는 감정들이 살며시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아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급하지 않은 마음.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루는 지혁이 회식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건물 앞에 섰는데 그때 지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퇴근했어요? 지혁은 짧게 답했습니다. 네. 집 가는 중이에요. 혹시 걷고 있으면 잠깐만 같이 걸어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조용한 초대 같았습니다. 둘은 회사 근처의 조용한 길을 걸었습니다. 도로 위 가로등이 한 줄로 이어져 있었고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상할 만큼 편안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바빴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왜요? 딱히 너무 가지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버틸 만큼만 했어요. 지은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거 참 어른스럽네요. 이제서야 좀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은호는 잠시 지혁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본 그 사람과 같은 얼굴인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지만 쏟아내지도 않고 그냥 천천히 가까이 오려는 사람. 예전엔 다가오는 방식이 서툴렀다면 지금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작은 기념품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종장식들, 촛대들, 그림 엽서들이 놓여 있었고 은호가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이런 데 자주 왔었죠? 네. 따뜻해서 좋았죠? 그땐 내가 더 어렸나 봐요. 지금도요. 예? 지금도 그런 따뜻함 좋아하잖아요. 은호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네요.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그 말은 가볍게 들렸는데 마음에 닿으면 울림이 있었습니다. 기억해준다는 건 누군가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헤어지기 직전 지혁이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은호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마음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을 숨기지 않고도 안정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세 사람의 감정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성재는 회사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잊으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지역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성이가 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지역 계속 본사 쪽에서 관심 갖더라. 그래요. 그 아이는 결국 올라올 거야. 위로 오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꼭 올라가더라. 그럼 올라가면 되죠. 그 말에 고성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오르고 싶어 하는 길이 있고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있죠. 경쟁. 필요하면 하면 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성숙해진 아들의 태도에 고성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표정을 본 성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엄마, 전 이제 제 인생 살려고 해요.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시각 지역은 본사에서 회장 박진석과 따로 미팅 중이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넌 내 길이 확실하구나. 확실하다기보단 후회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후회라. 예전에 후회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안 그러려고요. 박진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사람이 자기 이유를 가져야지. 그 말이 대화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속으로 이미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성장했구나. 그런 변화는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잃지 않으면서 욕심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자신 자리도 지켜냅니다. 오후에 사무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또 조용히 마주쳤습니다. 점심 먹었어요? 아직요. 같이 갈까요? 네. 그날 점심은 특별할 것 없는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할 것 없이 편했습니다. 밥을 먹다 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가끔 생각해요. 뭐리요?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도 되는 걸까? 왜요? 그냥 예전 기억이 아직 많으니까. 가끔 겁나요. 그럼요. 당연해요. 지역은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나도 겁날 때 많아요. 정말이요? 그럼요. 근데 겁난다고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은호는 그 말에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둘 다 참 웃기죠. 왜요? 예전엔 서로 위험할까봐 피했고 지금은 서로 놓칠까봐 천천히 오는 거니까요. 그게 살아가는 거죠. 그 말에 둘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좋았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덜 흔들리는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고성이. 지역은 화면을 보고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은호가 물었습니다. 안 받아요? 지금은 이 시간이 먼저예요. 그 말은 의도적으로 멋있게 한 말도 아니었고 상대를 놀라게 하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심이었습니다. 단순한 선택인데도 마음 한가운데를 건드리는 선택.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사소한 순간에 확인되는 법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지역이 말했습니다. 만약 나한테 안 와도 돼요. 근데 떠나지 않았으면 해요. 저 떠날 생각 없어요.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간 그날 밤 지은호는 가만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마음이 뭔가 부드럽게 눌린 기분. 무겁지 않고 가볍지도 않고 그냥 살아있는 느낌.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썼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었어요. 보내려다 삭제했습니다. 그 감정을 너무 쉽게 내어주기엔 아직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삭제한 문장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반대로 지역은 집에서 조용히 와인을 한 잔 포드하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자요.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엔 오늘 하루를 함께한 누군가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그 메시지를 보고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말 없이도 전해지는 감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새로운 일이 터졌습니다. 본사 익명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본부장 이지혁 다시 본사 승진 라인 탔다던데. 지은호 팀장 인테리어 프로젝트 이후 갑자기 평판 좋아졌음. 둘이 예전부터 사이라던데 사실인가? 짧은 글이었지만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 속에서 타인의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살짝 어두워졌고 몇몇 눈빛이 지은호를 향했습니다. 은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또 이런 거야? 불안이 다시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혁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버티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회사라는 현실이 다시 두 사람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성재가 조용히 은우를 불렀습니다. 잠깐 볼까? 둘은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성재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게시글 봤어? 네. 지혁은? 아직 말 안 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성재는 의자를 당기며 앉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조금 무서워요. 성재는 그 말을 듣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말해. 언제든. 그 말은 붙잡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지키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응. 회의실 문을 나설 때 성재는 지혁을 마주쳤습니다. 둘의 눈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경쟁도 쓸쓸함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묘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한 사람들 사이에만 생기는 조용한 인정. 그날 저녁 은호는 퇴근 후 혼자 집까지 걸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하다 결국 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무서울 때도 있어요. 답장이 곧 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같이 버텨요. 그 문장을 보고 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천천히 진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큰 약속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안심으로 시작된다는 걸. 며칠 뒤 지혁은 잠깐 옥상에 올라 바람을 맞고 있었고 그때 문이 열리고 은호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힘들 때 여기 왔다고. 둘은 옆에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요즘 어때요? 조금 힘들어요. 나도요. 둘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근데 견딜만해요. 저도요. 그 순간 바람이 조금 세게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셔츠 자락이 살짝 날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아무 말도 못할 만큼 고요하면서도 뭔가 시작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손이 스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스쳤습니다. 사랑은 지금 막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지혁은 다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도 같이 버텨요. 은호는 침대에 앉아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답했습니다. 네. 같이 버텨요. 그렇게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그 안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고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누군가는 잠이 들었고 누군가는 잠 못 들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으며 다짐했습니다. 사랑은 빨리 오지 않았지만 왔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때 말 못했던 이유 때문에 멀어졌다면 이제 말할 수 있는 용기 때문에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 그 시간은 더디지만 흔들리지만 결국 서로에게 도착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또 한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마주할 겁니다.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며. 사랑은 그렇게 완성됩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강하게. 며칠 뒤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한 저녁이었습니다. 야근으로 책상 위 서류에 파묻혀 있던 지은호는 컴퓨터 화면을 끄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한 발걸음, 익숙한 속도, 그리고 잠시 뒤 나타난 얼굴. 지혁이었습니다. 아직 있었어요? 네. 데이터 정리 좀 하느라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한 것뿐이에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어쩐지 공기가 부드러웠습니다. 서로가 쉬어갈 공간이 되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 둘은 말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섰고 조용히 1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작은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고 그 사이로 환한 로비 조명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겨울로 향하는 바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은호가 조용히 옷깃을 올렸고 지혁이 그 모습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추워요? 조금요. 그럼 걸어요. 천천히.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거리 가로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 잔잔한 밤길 위로 차량 소리가 멀리 흘러갔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밤이니까요. 문득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신호가 바뀌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 몇 명이 급히 건너갔지만 둘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은 속삭임처럼 울림이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선택.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 지혁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 참 맑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도 좋네요. 그러게요. 예전엔 항상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우릴요. 은호는 그 말에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은 안 급해요. 네. 천천히 가면 돼요. 신호가 바뀌고 둘은 길을 건넜습니다. 걸으며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는 요즘 무슨 생각해요? 미래 생각해요. 어떤 미래요?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는 미래요. 말은 간단했지만 마음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마음은 가볍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은호도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주 작은 고백.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진실했습니다. 갑자기 지역의 걸음이 아주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손잡고 싶었어요. 은호가 걷던 발을 아주 조금 멈추다가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발을 떼었습니다. 근데요. 네. 저도요. 둘은 그 말을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솔직했습니다. 마음이 손끝까지 차올랐는데도 닿지 않는 거리. 그 거리가 지금 두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 같았습니다. 거의 다 왔을 무렵 지혁이 말했습니다. 다음번엔 손 잡을게요. 그럼 전 그때 잡힐게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웃어버렸습니다. 가볍지만 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나서 은호는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지 않았는데도 잡힌 것처럼. 그날 밤 성재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층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처리해야 할 보고서가 떠 있었지만 시선은 멍하게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손에 있던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지친 숨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아지나 보다. 질투보다 안도가 먼저 오는 마음. 놓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놓아도 무너지지 않는 순간.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아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행복해라. 제발.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한 것도 누구를 향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떨구는 감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성이. 잠시 바라보다가 전화는 받지 않고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 인생을 선택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젠 나도 시작이다. 옥상 바람, 겨울 초입의 공기,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자 마음을 정돈하는 세 사람. 하지만 그 마음의 방향은 이상하게도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잃지 않기 위해 도망쳤던 과거를 지나 이제는 잃지 않기 위해 다가가는 시간. 그 시간은 느리고 조용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혼자 걸었고 누군가는 함께 걸었고 누군가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찼지만 그 속에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손이 닿을 시간이 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누구도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방향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드라마는 다음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